한국인들의 자존심은 강합니다. 그 강한 자존심은 쓸데없이 어거지를 부리거나 잘못한 일을 인정하지 않는 등 고집을 피우거나 하는 저급한 자존심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내 스스로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내 스스로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거짓으로 남을 속이며 승리하는 것이 더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패자는 당당하게 자신이 진 것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승자를 축하해 줄 수 있고, 승자는 그 축하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승리를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겠죠. 한국인들의 이런 자존심은 강한 사람에게는 강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약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약해져 진심을 다해 도움을 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디서나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그냥 넘기지 못하는 한국인들의 특징은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올림픽 시작 전에 중국에 도착해 훈련에 열중하는 올림픽 선수들의 긴장감은 대단했을 겁니다. 이러한 긴장감은 선수들을 예민하게 만들기도 할 텐데요. 그런 분위기의 훈련 중에도 한국 선수들의 배려와 친절함은 눈에 띄었습니다. 2일 오전 10시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 경기장에서는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의 스케이팅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스케이팅 훈련인데 특이한 유니폼이 눈에 띕니다. 분명 우리나라 선수들의 유니폼과는 달랐는데요. 붉은색과 검은색이 섞인 유니폼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유니폼을 입은 선수는 바로 터키의 선수였습니다. 19살 신예 선수인 푸르칸 아카르였는데요. 그는 우리나라 태극 전사의 훈련 때 함께 링크를 달리며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쇼트트랙에서 단 한 명의 선수가 참여하는 터키 대표팀은 단독으로 경기장 훈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선수단과 함께 같은 시간 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한 경기장을 이용하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우리나라의 선수인 양 함께 훈련을 하는 모습입니다. 아카르는 단체 주행에서 맨 뒤에 서서 한국 선수를 뒤따랐습니다. 함께 몇 바퀴를 돈 뒤 아카르는 경기장 가운데서 우리나라 대표팀의 주행을 관찰했습니다. 코너를 돌 때도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한국 선수가 잠시 휴식을 취하자 아카르가 주행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함께 뛰고 시기를 반복하며 한국 선수를 모니터링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코칭 스태프가 선수들을 세워놓고 훈련을 지시할 때도 아카르는 귀동냥을 하기도 합니다. 터키의 코칭 스태프까지도 한국 선수를 유심히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대표팀의 맏형 곽윤기는 훈련 후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 선수와 훈련할 때는 훈련 내용을 공유하고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전반적인 훈련을 공유하는 것은 서로 트랙을 나누어 쓰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코치들의 세세한 훈련 내용까지 공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운동과 마찬가지로 쇼트트랙 역시 빠른 스피드와 함께 수많은 전략이 있습니다. 과거 전명규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의 한 번 사용한 전술은 더 이상 비법이 아니다 라는 말처럼 중요한 전략과 전술은 우리만의 승리 비결일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에게 훈련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담이 큰 일일 텐데요. 혼자뿐이라 훈련할 수 없는 터키 선수를 위한 배려는 한국 선수들에게는 특별한 일이기보다는 당연한 일처럼 보여졌습니다. 대표팀의 에이스 이유빈도 터키 선수와의 훈련에 대해 한 명이라 훈련에 피해를 주는 것이 없다고 쿨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한국인들은 최소한의 공평한 훈련 정도는 있어야지, 불리한 조건에서 제대로 훈련도 못한 상대를 이겨봐야 아무런 보람도 없지, 힘들 때 서로 돕는 게 올림픽 정신이 아닐까 생각함. 아, 쟤 혼자래. 야, 너 깍두기. 한국인은 경기할 때 깍두기 끼우기에 진심인편이라며 우리나라의 깍두기 놀이의 추억을 생각해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알고 있던 이 깍두기 문화가 얼마 전 외국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누구의 선택도 받지 못해 게임을 할 수 없었던 한민혁은 모두가 처형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바로 깍두기가 되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게 됩니다. 외국인들은 이런 놀이 방법 자체를 처음 들은 것인데요. 깍두기의 영어 자막은 약한 고리로 의역되었습니다. 깍두기의 문화를 해석할 길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힘을 주면 가장 먼저 부서지는 부분을 말하는 약한 고리는 실제 깍두기와 비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보통 깍두기가 되는 아이들은 함께 노는 아이들의 동생들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놀면서도 내 동생과 네 동생도 챙겨서 함께 놀려면 놀이에 끼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게임 방법도 모르고 술래가 잡으면 바로 잡히는 동생들은 깍두기가 됩니다. 또한 짝을 맞추는 놀이에서 혼자 남는 사람이나 게임을 잘 못하는 친구도 깍두기가 됩니다. 그렇게 보면 약한 고리와 정확하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놀이에 함께하는 깍두기를 보면 승자처럼 보이는 포지션입니다. 금을 밟거나 술래에게 잡혀도 죽지 않습니다. 둔한 움직임이나 게임을 이해하지 못해 술래에게 잡히면 바로 또 상대팀 쪽에서 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끝날 때까지 죽지 않는 영생의 인물입니다. 깍두기는 승부에 그닥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는 데다 어느 팀의 승리에도 기여한 바가 없으니 그저 잠시 뛰어놀다가 슬쩍 사라져도 모를 위치라고 보면 됩니다. 왜 깍두기였을까요? 김치를 담글 때 무를 채 썰어 소를 만듭니다. 그렇게 무채를 썰고 나면 썰다 작은 조각이 남습니다. 그 작은 조각들을 모아 그냥 깍둑깍둑 썰어 담은 것이 깍두기입니다. 반듯한 모양이 아닌 제멋대로 짝이 맞지 않는 것. 그래서 놀이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깍두기라고 부릅니다. 이런 놀이 문화를 드라마를 통해 처음으로 접한 해외의 반응은 충격 그 자체라며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화가 없는 해외인들이 보기에 처음에는 왕따와 같은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함께 노는 것에 끼지 못하고 짝이 없는 아이에게 붙여진 깍두기라는 이름은 여러 아이들이 한 아이를 놀이 안에서 왕따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알고 보면 왕따와 깍두기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며 약한 친구를 놀이에 끼워주기 위해 생겨난 것이 깍두기 문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를 하나라도 빼놓고 놀면 안 된다는 기본 의식이 있었으며 그래서 약하고 느리다고 해서 그럼 넌 집에 가 라는 말 대신 그럼 넌 깍두기해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게임의 승패에 영향을 주지 않아도 술래는 상대편 일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깍두기를 잡으려고 뛰어다닙니다. 잡자마자 죽지도 않고 바로 살아나지만 절대 놀이에서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고 돌아보면 깍두기인 동생은 당당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앞으로 나와 손가락을 걸고 서며 뛰어서 도망갈 때면 술래는 깍두기도 똑같이 따라가 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이를 함께하며 깍두기라는 역할로 어드밴티지를 준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어울리는 방법을 알고 소외시키지 않는 한국인들은 스스럼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나설 줄 알고 행동에 옮깁니다. 영상의 처음 우리나라 선수들이 훈련에 혼자 온 터키 선수를 우리나라 훈련에 참여시킨 마음 역시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한국 선수들은 따뜻한 마음과 함께 한국 선수로서의 자존심도 지키고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며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으로서의 품격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